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는 15%, 그런데 한국차는 25%입니다. 불리해졌습니다. 네, 관세가 지금대로라면 지금 일본 캠리보다 한국 소나타가 지금 더 비싸지게 된다는 거죠? 네,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은 소나타가 27,300달러 정도고요. 네. 캠리, 도요타의 캠리가 한 29,000달러 정도인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네. 소나타가 거꾸로 34,125달러가 되고요. 캠리가 33,050달러가 되면서 네. 사실 이제 가격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은 예. 지금 나오네요. 캠리가 더 비쌌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의 오늘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소나타가 더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은 FTA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관세가 0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25%로 껑충 뛴 상황이고요. 네. 일본은 어쨌거나 미국과의 협정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 적용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관세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10% 차 이상의 관세 이익을 일단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고 있죠. 우리와의 네.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는 사실 미국에서 굉장한 경합인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좀 악전고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15%로 관세가 합의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는 25%를 받고 있잖아요. 왜 그대로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날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 사실 그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진행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완전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3,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투자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15%까지 내려간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네. 그 돈을 어떻게 쓴다, 어떻게 나눈다.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 아직까지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15%로 지금 협정 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은 미국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25%를 부과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닙니다. 건가요? 지금 이제 기존보다 올라간 관세가 아직 소비자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네. 현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올라간 관세를 소비자에게 반영하면 평균입니다만은 대당 약 80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동종 라인업에는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세 충격을 현대라든지 1차 수입 이쪽에 네. 아무튼 공급자 라인에서 현재는 커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언제까지나 이 공급자 단에서 관세 부담을 계속 안아가면서 소비자 쪽으로 전이를 안 할 수 있는지 그 한계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대가 미국에서 좀 빡빡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지금 인상된 관세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더 네.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차는 잘 팔리고 있나요? 지금 뭐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다, 엄청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을 하면 월 평균 한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매달 한 25억 달러 정도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연간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작년에 혼다를 제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본 차는 뭐 혼다뿐만 아니라 도요타도 도요타도 있고 뭐 네. 다른 닛산도 있고 여러 차가 있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기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물량을 보면 한국 차가 미국 차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적지만 그래도 일본 차에 비해서? 네, 네, 그래도 네. 현대가 지금 전체 한 랭킹 4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사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관세 이슈로 있긴 해서 지금 수출이 좀 난항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파업 이슈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좀 타결이 돼서 좀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현대차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네. 선언을 했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그래서 합의안을 보면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한다. 성과급은 450% 지급한다. 그다음에
그다음 플러스 1,580만 원 지급한다. 주식도 뭐 30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를 달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내부 보완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안쪽으로는 어느 정도 노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 이제 우리가 개정이 돼서 이제 네. 곧 6개월 뒤에 시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이슈가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 그러니까 포함 여부에 대한 아직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현대차에서도 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경영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아직까지는 지금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좀 지켜볼 상황이다.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미 관세 지금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착 상태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는데요.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디테일 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뭐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USCR 대표 만나고 또 하여튼 뭐 전방위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최대한의 그 국익 반영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관세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준다. 여기까지만 합의돼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측의 요구는 이겁니다. 3,500억 불을 우리 정부는 약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좀 두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네. 정부가 우회적으로 보증을 한다라든지 신용 공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사실은 민간 영역의 자유를 좀 맡겨달라.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큰 틀에서 입장인데 네. 미국은 아닌데 우리가 펀드라는 개별 툴을 만들어낼 테니까 마치 캐피탈 콜인 것처럼 미국 정부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기간에 맞춰서 딱딱 계좌에 돈을 꽂으라는 얘기예요. 돈을 직접 투자를 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사용처,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심지어는 우리 기업과 상관없는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들도 미국이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처도 자기네들이 정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이 될 때까지는 그 이익에 대해서 반반 정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원금 상환 그 BP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미국이 이게 9를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세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 사안이면 우리가 협상에 응해서 사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입장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옆 나라 일본은 이 문서에 사인을 했어. 왜 일본은 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인해. 이런 지금 압박이 굉장히 심한 네. 상태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겁니다. 일본과 우리가 경제적 체급이 다르지 않느냐.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불 투자한다고 해도 준 기축통화국이고 그 정도 외화보유액이 충분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우리는 외환보유가 그럼 4천억에서 4,100억 불 수준인데 3,500억 불을 너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당장의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충격 같은 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지금 환율보다 1,000원 이상 올라간다는 1,000원의 분석도 지금 얘기가 계속 있어요.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는 협상이 어렵다. 우리 입장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윈윈하는 선에서 가보자. 이런 어떤 디테일 조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또 대만도 지금 또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수출을 발판 삼아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어요. 우리 지금 뭐 대만한테도 치이는데 한국 경제 위기 어떤 건가요? 돌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어렵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0.8%인데요. 대만은 원래 3.1%를 예상을 했었다가 얼마 전에 수정 시를 보고했어요. 네. 4.4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무려 지금 4배 이상, 5배 가까운 정도의 성장을 올해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뭐 GDP가 역전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심각한 것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는 1.8%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1.9%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수치예요. 그런데 네. 대만은 내년에도 한 2.81% 정도 성장한다고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 그 관세 협상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면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수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우리가 10%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실제로 한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이 10%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1%밖에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이거 뭐하러 이제 차라리 관세 협상을 우리가 깨자 그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미국의 그 경제정책연구센터에 있는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거 받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25% 관세를 물어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이 대미 수출,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을 포기하는 금액이 한 12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나름 추론을 해봤더니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관세 25%가 된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저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러면 네. 소비자는 비싸니까 덜 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거기에 반응을 할 거고 네. 그 반응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지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좀 가격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한 2에서 5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관세가 25% 증가했을 때 그럼 수요는 50% 정도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00억 달러 수출치에서 절반이 줄어드니까 150달러 네. 정도 수출이 줄어든다. 실제로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걸 네. 감안하면 125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25억 달러 정도 포기하면 3,500달러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부가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또 만약에 보복 관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복 관세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그런데 일단 25% 얘기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좀 숨을 길게 가지고 협상을 좀 해보자. 국민들께 좀 인내해달라.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인철 부총리는 해야 한다. 이런 뭐 사직생의 각오로 성장 전략을 과감히 펼칠 것이다.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